당신이 앉아있는 방의 형태와 천장의 높이, 색상을 살펴보기 바란다. 벽의 질감과 구조, 바닥 표면의 부드러움 또는 딱딱함은 어떤지 생각해보라. 가까운 곳에 있는 내부 공간의 풍경과 창문 밖에 펼쳐진 야외 풍경도 바라보라. 공기의 질과 온도, 귀에 들려오는 소리의 특성, 가구의 종류와 배치, 조명 종류와 세기를 생각해보라. 가까운 방이나 다른 장소로 이어지는 통로의 배치 형태를 살펴보고 당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따져보라. 이 모든 요소가 당신에게 영향을 준다. 이들은 당신이 인식한 방식, 그리고 당신이 생각조차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행복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공간에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자신이 지금 있는 장소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판단해 자아식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지금 앉아있는 방의 형태부터 집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 당신이 사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특징, 당신이 이용하는 인도나 도로의 너비와 모양은 누군가의 선택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의뢰를 받고 만들었든 그냥 만들었든 건축 환경은 모두 인위적인 구성물이다. 다시 말해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건축 환경 대부분은 새로 만들 수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 사이에 수많은 건축 환경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 앞에는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펼쳐져 있다. 네, 오늘 읽어드린 글은 공간혁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라 골드헤이건이 쓴 책인데요. 윤재원 씨가 옮겼고 다산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글처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주의 안산에서 특집 기획으로 안산 도시를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첫 시간에는 박은경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재용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듣고 뭐였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단원 FM 채널에서 들어보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용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야 재용 선생님 가끔 밖에서도 뵙고 하니까 안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재용 선생님 본인 소개 좀 장황하게 하셔도 됩니다. 길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개를 한다면 제가 지금 현재는 정의당 안산시 지역위원장이고요. 네. 한 7년쯤 전에 2016년 겨울부터 6년 정도 재건축 조합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직장이 한 20년 토목 관련된 업체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속을 들여다볼 수 있죠. 네네. 다른 분들보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 조합장도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그렇고 또 네. 많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95년에 안산 와서 네. 99년, 2000년쯤에 이제 민주노동당 창당이 되고 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지고 또 안산민회총이 만들어지고 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금은 의료생협이었는데 그전에는 네네. 지금 이제 의료사협으로 바뀌었죠. 그 외에 이제 일반 노조, 저는 이제 조합에 가입을 해서 민주노총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취미생활 이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 일주일이 너무 바쁘시겠어요. 네, 바쁘죠. 네. 가끔 전시회도 가서 보면 도자기도 만드시고. 네. 네. 또 워낙 전공이 그러시기도 하신 거죠. 네. 네. 도예과 졸업을 했죠. 네네.
그래서 도자기 작품도 굉장히 멋진데 또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는 도자기여서 좀 또 남다른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뭐 노동대학이랄지 뭐 네. 이런 곳곳에서 또 선생님을 뵐 때마다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안 계시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장소, 토론회 뭐 이런 곳에. 네. 그렇게 사실 바쁘신 분이 단원 FM에 나오기까지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박은경 의원님 방송을 했습니다. 네네. 예, 시의원이고 아무래도 시정에 더 직접적 관여가 가능하신 또 시의원으로서 위치가 있기도 하고 제가 시의원님들 다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좀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으로 또 지금 현재 도시계획 개발에 관해서 의견을 갖고 계셔서 들어보았습니다. 방송 들으셨을까요? 네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재용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 뭐 시의원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을지는 모르나 또 아까 얘기하신 토목 관련 일이라든지 뭐 조합원으로서의 재개발에 또 참여하신 경험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안산의 도시계획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으시고 정책적으로도 면밀히 좀 들어다 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꼬로 첫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사실 지금 초지 역세권, 초지 지하화 그러니까 철도 지하화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안산을 뜨겁게 달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원님은 주로 이제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전체 도시 계획을 얘기를 하셨다면 이재용 선생님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어렵거나 뜨겁거나 잘못 말하다가 공격받겠네 하고서는 약간 침묵을 지키거나 방관하거나 이런 시민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좀 하실 말씀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초지 역세권 개발부터 갈까요? 예, 초지 역세권 그 전에 뭐 돔구장 계획도 있었고 아트시티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네네. 이런 과정들이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어요. 네네네. 그런 게 좀 제일 아쉬웠고, 네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할 테니까 동의해줘. 네. 이러면 저희가 들어갈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시민들이. 네네. 그게 시민의 땅인데. 네네. 일단 그런 부분이 제일 컸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결정하는 분들이 대부분 비전문가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고 결과대로 그러니까 그 용역도 아마 요런 방향으로 해줘 요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렇게 포장이 돼서 나와버리면 이제 그대로 밀어붙이고 뭐 그랬던 결과들이 저는 망했다고 보는데 한 두 군데가 벌써 있습니다. 레이크타운 프루지오하고 네. 사동 그랑시티 뭐 네. 이쪽에 아파트들에 사시는 분들은 나는 좋은데 성공해서 들어왔어 그러실지 모르지만 네네. 공공용지를 상대적으로 싼 값에 공급해서 네. 시공사만 왕창 이익을 보고 네. 실제 그 사이에 안산시에 그 외부인들이 그만큼 들어왔는가 하면 네. 의외로 그만큼 나갔습니다. 거꾸로.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많이 나가는 인원들을 일부 막았을 수는 있겠지만 네. 시에서 말했던 좋은 주택을 많이 지어놓으면 외부에서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타당성도 없어 보이고요. 네네. 결국 뭐 집값 정책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싼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네. 그 결국 시공사들의 이익률하고 직결이 될 텐데 그거 네. 파고드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도시계획의 많은 이유가 이제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재용 선생님 보시기에 인구 감소가 그래서 해결됐느냐 그동안 지어진 아파트들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민의 공론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에 나오신 시의원님도 또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시의원님 입장에서는 시민사회가 너무 조용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으시고 이재용 선생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 뭐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판조차 깔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초지 역세권 개발에서의 그 문제점은 이제 그곳이 그 시유지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땅이. 그렇죠. 시우지는 누구의 것인가요? 일단 뭐 시민들이 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1번이겠죠. 근데 네. 이거는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네. 아까 말했던 네. 자이 아파트도 그렇고 그쵸. 레이크 프루전도 그렇고 네네. 다 매각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공간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 오는 효과가 어떤 게 있었을까? 네네. 일부 이사 간 거 외에 뭐 특별히 효과가 있나? 그거 그리고 집이 많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자꾸 급속도로 늘어나서 집들이 점점 필요할 때는 네. 그렇게 무리하게 신도시를 지어서라도 주택 공급을 했지만 네.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고 네. 이 이후부터는 지어놓은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되나 어떻게 재건축을 해야 되나 이게 생각보다 크게 재앙으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도가 갖고 있는 함정일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집 100개 정도 집을 부시면 150개 짓는데 네. 그래서 50개를 일반 분양해서 네. 공사비에 보태는 방식입니다. 네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20% 안짝이에요. 80%는 팔고 나가는 수밖에 없고 뭐 정주의식이 생길 수가 없죠. 내가 정들여서 30년 살다가 재건축하면 조금 뭐 얼마간의 돈을 더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쫓겨나가 버리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이제 2번이 있어요. 아, 예. 망원동이 굉장히 지금, 네. 핫한 동네가 됐는데, 사실 제가 살 때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예, 단독주택 몇몇 갖고 있는 분들, 요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천 사이로, 이렇게 좀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천 건너편에는 조금 단독주택, 옛날식 아주 뭐 이렇게 획일화된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게 있었고, 이쪽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 목사님이 주축을 해가지고 빈곤 운동하시는 분이 연립주택을 많이 세우고 그 가운데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언니 오빠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가운데 모여 있었던 판자촌이 사라진 거 함께 아마 그 당시에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저희 막내가 받고 저희가 포기각서를 쓰고 나서 이제 여동생이랑 막내가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모아주택이라는 걸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계속 공사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양쪽 뭐 신탁회사와 또 새로운 조합을 구성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또 갈등이 있고 투표 때문에 싸우고 있다. 근데 지금 저희 막내가 투표를 안 해가지고 계속 거의 협박 수준에 가까운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값이 막 뛰고 땅값이 뛰고 그런데 결국은 아파트를 짓고 났을 때 사람들이 예전에는 내가 개발된 집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 적었던 돈에서 내가 진짜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렇게 재산도 증식되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은 뭔가 이렇게 빽 재산을 강탈당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앞서 얘기하신 정말 정작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떠나게 만드는 이 도시개발의 뭔가 구조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렇죠. 제 생각에 이제 가격이 1번일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 5% 올렸다, 7% 올렸다 이러면 정부가 발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나름 뭐 투명하게 또 뭐 재무제표상 공개도 하는데 네, 네. 건설 쪽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3%도 못 벌었다. 뭐 이게 기준이에요. 네, 네, 3%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사업은 접어야죠. 안 해야죠. 네. 그런 종합건설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2만 개 가까이 됩니다. 18,000, 9천 개 될 네, 거예요. 네, 네.
전문 건설업체는 뭐 더 많으니까 한 7, 네. 8만 개, 9만 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네. 그 많은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이익이 없는 일을 왜 할까? 네. 안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또 하나는 참고로 이렇게 보면 대장동 사업할 때도 화천대유인가 거기가 뭐 3억인가 4억 출자했는데 네. 4천억을 가져갔나 5천억을 가져갔나 네. 그런 거예요. 네. 그 이제 얼마 투자 안 하고도 왕창 벌어간 거죠. 네. 사실 이거는 그 5,900세대가 네. 한 1억씩 나눠 가지면 되는 돈이었어요. 네. 부당하게 막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왕창 벌어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도 건설회사들이 벌어간 돈은 아무도 검증을 안 해요. 네. 저는 화천대유보다 예. 건설회사들이 벌어간 돈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합당하냐 이거죠. 사유지에 건설회사가 지하이가 땅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는 자기 노하우예요. 네. 그죠? 네. 투자자 끌어들여서. 네.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싸게 공공용지 사서 왕창 이익 남기는 건 이거야말로 부당한 거죠. 그래서 초지 역세권이 네. 시유지인데 그러니까. 그 개발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는 투기 세력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지금 꼭 당장 그것을 해야 하는가.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론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설명에는 있었죠. 설명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토론장으로 끌고 나와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로서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4.16 안산 시민대학에서 이명신 선생님 모시고 얘기했을 때 코펜하겐의 도시계획이 시민들의 엄청난 토론과 오랜 수기 끝에 만들어지다 보니 지금의 기후 위기를 뭐 예방할 수 있는 도시 구조 자체를 바꿔낸다든지 서민들이 좀 더 살기 좋도록 공공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이용자들이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뭐 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상상력을 키워서 좀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시민도 합의하는 왜냐하면 좀 불편하긴 하잖아요. 사실 네네. 많이 걸어야 되고 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야 되면 차가 우선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하긴 할 텐데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합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초지 역세권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아쉬운 부분은 정말 뭘까요? 저는 공공용지에 뭐 매각하는 방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제일 뭐 중요하게 막아야 될 일은 주거용지로 전환되는 거는 절대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역세권을요? 네네. 네네. 아니 어디가 됐든 예, 공공용지에 주거가 들어가게 되면 네. 이미 이제 많이 교란도 오고 예를 들어서 그럼 현황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네, 네. 안산에 집이 예를 들어서 20만 개 있고 네. 공동주택 뭐 연립 아파트 포함이죠. 이게 한 11만 5천 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건 통계니까 네. 약 한 12만 개 있다 치고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30년 만에 다 재건축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1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까지지만 2종 주거지역은 250%, 3종 주거지역은 300%까지 허용하거든요. 네. 처음 집을 지을 때 1종 주거지역이 200%꽉 채워서 안 짓습니다. 한 150% 정도 지어요. 네. 제가 살던 재건축 단지는 136%로 지어놨어요. 네. 근데 이거를 250%로 이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종상향이라는. 그러면 100% 이상 늘어나잖아요. 네. 집이. 네. 100% 정도 네. 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 집 팔아서 그러니까 한 300세대가 네. 470세대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00개가 450개가 아니라 470개가 지어진 거예요. 네. 그럼 170개 팔아서 네. 공사비에 보태서 내부담을 경감하겠다 이런 건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이 12만 개가 다 돼가는 이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지금 첩첩산중인데 네. 멀쩡한 땅에다가 또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네. 기존에 있는 이 리모델링이나 이 재건축이라는 이 형식으로 늘어나는 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며 네. 공사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지금 그 말씀은 현재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될 아파트들이 네네. 줄 서서 기다리고 그렇죠. 있다. 그 말씀이신 예, 거죠? 100개 단지가 넘습니다. 안산시는.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달성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0, 2020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한 40개 단지가 되고요. 20개 네. 단지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개 단지가. 네. 그리고 2030 도시계획까지 합치면 한 66개 단지인데 네. 20개 끝났으니까 46개가 진행 중이겠죠. 그럼 지금. 3분의 1 정도가 진행된 건가요? 뭐 아니 절반 정도가 전체 주택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대상지가 되어 있는 거고 대상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절반의 대상지 중에 30% 정도, 그러니까 20개 단지가 네. 이제 네. 완성이 된 거고, 네. 나머지 이제 46개 단지는 진행 중인 거죠. 뭐 인허가부터 뭐 아주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4, 5년은 걸리니까 네. 더 걸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건축도 다툼이 생기면 네. 또 몇 년 늘어지고 이러면 네. 뭐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계속 아파트는 지어질 예정인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또 초지역세권을 이야기하면서 네, 거기 뭐 3,000세대 가까이 짓는다고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2,590몇 세대인가 2,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수요와 공급의 맞지도 않죠. 법칙에서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네. 어떤 면에 인구는 줄고 있고 새로 멋지게 지어놓는다고 유입된다기보다 사실 뭐 평균 뭐라 그러죠? 상향 이동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냥 수평 이동할 가능성이 수평 높죠. 이동. 예. 분석을 아까 좀 정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2013년부터 이제 안산시 인구가 꺾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 1.1%씩 줄어들었어요. 10만 명 이상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여드는 거는 대부분 한 두세 가지 장점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적정하거나, 네. 그다음에 교육 여건이 너무 좋거나, 네. 아니면 좋은 직장이 주변에 많이 있거나.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바늘공단이 노후화되고 산업들도 첨단화되면서 약간 괴리가 생겼고, 네. 이걸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네.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은 그렇게 재정적인 투입을 통해서 막 변신하기가, 개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걸 여태까지 바라보면서 이런 직장 안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힘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네. 이 전체적인 이 직장에 대한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고, 네. 뭐 고도화 시켜야 된다 말만 하는데 개인 재산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크고, 네. 두 번째는 공공용지 개발한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다 주거를 지어버리면 정말 기존의 주거 시설에 있는 시민들은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재건축도 줄 서 있는데 집은 남아 돌 테고, 네. 공사비는 감당도 못하게 아무도 공사비 컨트롤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네. 실제 수량 산출서, 내역서 뭐 이게 좀 복잡한 단어 같긴 한데 이건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안에 언제 제출하라고 없어요. 그러면 계속 미루고 있는. 그건 이제 다 짓고 나서 돈 다 받고 나서 그때 내면 되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함정이 그게 그러면 전체 이제 우리 건축법에 관련된 네네. 법의 문제라는 법의 거죠. 문제도 있고요. 네. 계약도 민간 계약이니까 간섭 안 한다. 뭐 이게 정부의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네. 조합이랑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랑 계약을 하면 2주가 끝나면 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네. 2주 끝나면 3개월 이내에 뭐 착공을 한다든지 네. 착공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합니다. 네.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아야 착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일 큰 게 공사비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아주 싸게 우리가 이렇게 지어줄게 하고 네. 계약은 합니다. 네. 정작 착공할 때는 이 금액 안 주면 우리 착공 못해. 지금 그런 곳이 많죠, 전국에. 많죠. 뭐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 내용을 깊숙이 들여보다 볼 조합의 뭐 임원이나 조합장이나 이런 분이 안 계시면 네. 저는 이런 부분은 공공이나 네. 지방정부가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민간이 살고 있는 곳을 개발하는 게 아니어서 어떤 면에서 개발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 땅에 짓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그럼, 쉽죠. 예, 보상비라는 게 줄 것도 없이 네. 뭐 시가 부르는 가격에 매입해서 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굉장히 감시의 눈길이 가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장동 같은 게 그런 거죠. 네. 한 5억 놓고 5천억 가져갔다. 이거를 시민들이 멀뚱멀뚱 봐야 되는 현상이 지금 대장동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우리 그랑시티는 안 그랬을까? 그 시행사는 얼마나 벌어갔을까?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이 GS건설에서는 또 얼마를 벌어갔을까? 네. 네. 분양 수익을 다 가져간 건 아는데 네. 거기 마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네. 산출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은 거죠. 당연하죠. 땅 팔았는데 그거 뭐, 내놔 이러면 줄 수도 없고. 주지 않겠죠. 네.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이야. 뭐 네. 이러면 끝이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CUG가 그러면 다시 처음에 질문인 것 같아요. 누구의 땅인가? 이게 시장님 바뀌실 때마다 시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땅이신가? 물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의회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시민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식의 개발을 원하는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일부는 그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셔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는 빼라 이러면 그건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러면 살 회사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결국 수익이 안 남는 구조에 누가 와서 개발을 하겠냐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발의 목적이 수익을 남기면서도 공익성이 있고 앞으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뭐 이게 완전히 이게 비판할 건 아니긴 한데요. 와스타디움 항상 시에서 비판합니다. 1년에 60억인가 100억인가 적자나고 있고 1년에 가동률은 31도 채 안 되고 저 흉물스러운 걸 왜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운영도 못할 그 전담팀도 없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는 계속 이제 운영비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저게 안산시에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인가. 이런 거부터 다시 짚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왜 여기가 정말 교육의 도시가 되든 아니면 주거가 정말 누구라도 쉽게 막 아주 싼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주거가 너무 좋은 공간이 되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시어반공단의 일자리가 너무 좋아서 온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 찾아온다든지 그런 일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게. 그런데 운동장 하나 지어놓는다고 해결이 된다. 아레나 하나 지어놓으면 해결이 된다. 그러진 않는다고 봅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이사 온다. 저는 그 쇼핑센터 근처로 이사 가는 그것 때문에 이사 간다는 소리는 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주변에 사는 사람 더 힘들겠죠. 주차 때문에 힘들고 교통난 때문에 힘들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어떻든 그 논리가 너무 안 맞아서. 스타필드는 그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랜드마크 하나 없는 안산에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멋진 쇼핑타워가 있어야 또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 누가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가실 수는 있죠. 안산 시민이. 안산 시민이 수원이나 뭐 부천이나 이런 데 가시지는 않고 자체 쇼핑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수요 때문에 공공용지를 그렇게 소비한다는 건 저는 좀 반대죠. 그러면 또 사실은 우리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공부지에 무엇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급하지 않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와 바늘공단이 노후가 됐고 이후에 저렇게 계속 방치할 건가. 무엇보다 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거용지는 재건축이라는 이 법 제도가 있어요. 30년 지나면 100개 부셔서 150개 짓고 50개 일반 분양해서 어떻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더 많이 늘리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향후에는 이 제도도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인구가 점점 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와 더불어 그러면 공단은 이런 제도도 없어요. 공단은 다 개인이 갖고 있는 사업장이고 그러면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회사들이 기술 개발이 모자라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센터를 뭐 사이드에 지어서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만들어지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도 고민이 필요하지만 안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 간의 서로의 간극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세를 주고 세를 받아보면서 또 집값 오르길 기다렸다가 팔면 되는 문제인데, 사실 공단이 저희가 영세하다는 건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도 굉장히 낮다는 거고, 그렇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가 결국 열악하다는 건데, 그래서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민들은 싼 아파트면서도 좀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에 좀 부담 없는 좀 그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 이제 아파트 도시 지역이기를 바랄 테고, 또 우리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고급스럽고 높고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곳으로 평수 넓은 데서 살기를 욕망할 거란 말이죠. 이 사이에 이 간극을 어떻게 또 서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공론장의 부재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마음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또 안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네. 제가 왜 통계를 대충 뭐 깊이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2023년 기준으로 뭐 공동주택이 11만 5천 개가 있다. 네네. 20평 미만이 몇 개인지, 네. 25평이 몇 개인지, 네. 30평이 몇 개인지가 정확하게 개수가 나와 있고, 네. 얘네들이 수명이 20년 됐으니까 10년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네. 데이터를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네. 내가 들어갈 집이, 네. 내가 몇 년 동안 살면서 들어갈 집이 어디에 있구나도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네. 뭐 약 50% 정도의 네. 늘어나는 그 세대들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지, 이게 저는 이런 내용이 전문가들이 진짜 풀어놔야 될 보고서 내용이라고 보는데 네. 네. 어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 분석을 하시지도 않아요. 네네. 그러니 그런 기반 없이 그냥 시장에 맡겨놓은 거잖아요. 네네. 알아서 뭐 네. 해보시라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권유와 네. 이 시스템에 맞는, 그리고 주거 공간의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제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별로, 또 하나는 이게 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재건축을 하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20년, 30년 오랫동안 네. 작은 집 하나 갖고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건축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 꼬드겨서 뭐 만들기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서 좀 했다가 네. 나중에 싹 거짓말하고 뒤집어 돼요. 계약이라는 게. 서대문 개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조폭 집단이 아유, 옛날에 많았죠. 예, 연루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분담금 증액된 거를 안 낸다고 했더니 뭐 문을 잠가 버리거나 네, 뭐 뭐 많죠.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작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집 클리면 사실 자녀에게 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늙음하게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사인들을 좀 하시는 건데, 사실 그 희망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뭔가 그 박탈감만 느끼게 만드는 계약 내용이 계속 바뀌죠. 계속 네. 바뀌면서 결국은 내 재산이 없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한 지역은 아예 그냥 공토로 남아 있더라고요. 아. 완전히 싹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그 다음엔 공사가 10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살고 있으면서 도대체 내 재산 권리 행사는 언제 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어가지고 개발도 안 되고, 근데 시공사는 계속해서 이제 뭔가 부도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돼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정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물론 안산의 이제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지어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마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쉬워지는 그 시유지라는 면에서 우리가 그 시유지를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 맞게 좀 개발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싹 빠지고 오로지 뭔가 투기 세력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아파트 건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 전철 지하화도 네. 13개 블록 중에 3블록은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복합 개발, 그 이제 오피스텔 같은 네네. 텐데 거기도 한 4블록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얼추 그냥 주거 아니면 뭐가 안 된다라는 거밖에 제가 판단할 때는 네. 그럼 거기다가 또 신도시 하나 만드는 건데 구도시에 있는 사람들 기존에 살던 이 공동주택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자해 아파트 지을 때 제 기억에는 거기가 평당 1220만 원에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안산시에 재건축하는 단지들은 1500 가까이 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세솔동은 800만 원, 뭐 900만 원 이때 네. 그렇게 분양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세솔동으로 가기에는 너무 거기는 인프라가 없어서 불편한데 네. 안산에 딱 붙어 있는 자이 정도의 그 네. 가격이면 좋겠죠. 네. 사실 들어가긴 좋은 거죠. 네. 그러면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엄청 이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여지였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저도 이제 시청 그 시의회 3층 네. 회의실에서 네. 설명회 갔었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네. 재건축가 조합장들이나 뭐 반대하시는 분들 네. 절대 지금 안 된다. 재건축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다 난리를 네. 치셨더랬어요. 네. 네. 진짜 아이러니한데 재건축이 끝난 조합장들은 대부분 또 마음이 돌아서셨더라고. 네. 찬성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아주 그 지금 진행 중인 단지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정지까지 하면 40개가 넘는데 네. 지금 20개는 진행 중이고 이분들은 당장에 직격이 되는 거죠. 멀쩡한 땅에 싸게 땅 공급해버리고 네. 그 이익들만 시공사들이 싹 챙겨가고 여기는 네. 기존의 내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 사실은 내 재산을 뺏기기 싫으니까 막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시공사는 이길 수도 없고 네. 결국은 그렇게 밀려 이제 준공을 하게 될 텐데 하더라도 네. 그 사이에 새로 짓는 집값하고는 차이가 확 나게 될 겁니다 아마. 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30평짜리 아파트가 여기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한 8억, 9억, 막 10억까지 올라갈 거예요.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중앙동 뒤에 현대 아파트 네네네. 새로 진 게 13억까지 올라간 거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캐시천 마크였는데 지금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값을 올리려고 지금 다 재건축하나? 아니죠. 응. 시간이 그러니까 주택의 수명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하는 재건축이고 거죠. 네. 공공용지에 주택을 짓는 거는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집이 전략적으로 필요한가? 네. 그게 아니라 네.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집을 짓는 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거밖에 저는 결국은 시공사들한테 팔려면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한테 팔아야만 돈을 그나마 좀 회전시킬 수 예, 있다라는 개념 예. 같아요. 근데 그것이 꼭 지금 그 회전이 필요한가? 아니라고 돈이 보는 거죠. 그 돈이 필요한가?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시 입장에서는 재정이 없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팔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잘 개발해서 보기 좋게 안산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또 이참에 또 인구도 유입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밸런스라는 게 저쪽에서 짓는 것과 이쪽에서 짓는 것 사이에 뭔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 없이 그냥 시유주는 시유주로 따로 가고 민간들이 하는 건 민간들이 하는 조합 구성해서 하는 거 따로 갔을 때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실까요? 네. 그런 다음에 늘어나는 집들 네. 아까 말했던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는데 네. 집만 지어놓으면 들어올 것이다라는 건 너무 환상이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뭐 노동자들 이주민들 포함해서 70만 정도 뭐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등록 이주민들만 하면 70만이 채 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등록 이주민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구 추정도 만만치는 않지만 어떻든 10년이 넘도록 1.1%씩 줄어들어 왔으면 이거는 2040 도시계획에 나와 있어요. 아예 네. 용역 보고서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 2040년도에 목표 인구를 네. 그 전에 이제 2020 도시계획인가에서는
2025년에 추정 인구를 93만인가 잡아놨다가 이거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폐기하고 새로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30 도시계획에서 일부를 수정하는 도시계획, 그러니까 보고서를 다시 용역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2040년 도시계획에 보니까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니 2040년에 추정 인구를 80만 3천으로 해놨습니다. 네. 여기에는 보조지표로 쓰는 이제 계획 인구 이런 개념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분, 이사 가시는 분 줄어들고 네. 태어나고 이사 네. 오는 분 늘어나고 이런 계산으로 추정을 하면 2040년도에 거의 40만으로 떨어져요. 오히려. 예, 안산시 인구가. 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그 숫자만 대입하면 네. 40만밖에 안 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는 다 노후화했고 이게 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고 돌아가시는 분은 훨씬 많이 늘어날 거고 이제는. 네. 근데 태어나는 애들은 거의 없고. 음. 이게 숫자가 합쳐진 게 2040년에 40만 정도 되는 인구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통계 수치를 보지 않아도 초등학교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이제 30에 가까워지는데 그 슬기초등학교 다닐 때 6반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한 반? 야. 그게 그거 생각해 보면 또 이 이제 고잔 신도시라고 불렸던 지역의 인구 감소는 명확한 것 같아요. 저희 늙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나가면서 안산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새로 유입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영세한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추세라면 사실 일자리가 이유가 되지 않으면 또 오기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베드타운으로서의 또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베드타운에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사실 철도가 개발된다는 건 또 호재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 집을 여전히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아파트나 공동주택 건축을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 뭐 LH도 있고 SH나 GH처럼 네. 네. 공공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면 네. 일단은 아까 뭐 대장동처럼 쓸데없이 벌어가는 뭐 5천억이 넘는 돈들 이런 돈 아끼겠죠 당연히. 네네네.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벌어가는 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범죄인데 네네. 다 깔려 있는데 네. 추적하지 않고 네. 또 아시겠지만 집에 하자가 생겨도 말 안 한대잖아요. 집값 네. 떨어질까봐. 그렇죠. 그걸 다 꺼내놓고 공론화 시켜야 집이 제대로 수리될 텐데 네. 쉬쉬하면서 수리하는 방식이에요. 현재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니 그러면 니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거 하나로 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제대로 된 게 정보 하나라도 공개되는 게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아파트를 인테리어 2번을 해봤어요. 아, 네. 예, 이제 노후화된 금강 아파트에서 1번. 그 다음에 그걸 팔고 이제 방이 모자라서 저희가 그 건너편 대림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또 인테리어를 1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원장 워낙 진짜 한 번도 안 고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새로 다 뜯어서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때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 겉만 대림 아파트고 속은 내 돈 들여서 아파트 하나 새로 짓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억 가까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저만 그런 거냐? 다 이사 오는데 다 저희처럼 그렇게 돈을 들여서 싹 다 고쳐서 오는 거예요. 배관의 문제라든지 창문 또 누수되는 거 다 잡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이 지금 계속 그 부담을 하면서 이제 오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고층 아파트 갈만 하잖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빚내서 갈만도 한데 왜 안 가냐 했더니 살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가 안 좋다는 건 단지가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 단지들은 좀 중간에 시민들이 여유 있게 돌아다닐 만한 공원 같은 것도 조성돼 있고 좀 단지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간 거리 간격도 넓고 한데
지금 새로 짓는 건 높이 올라가고 그런데 도대체 저 40층에서 엘베 타고 엘베 고장나면 어떻게 내려오란 말인가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저같이 오래된 아파트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높이 멋있게 막 이렇게 짓는 것만이 답인가?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개념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신도시 계획을 보시면 네. 고층 안 짓습니다. 네. 예, 다 저층, 중층이나 저층으로 짓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주거하기 좋은 네. 단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어디야? 신길, 네. 신길 2구역인가? 네네네. 장상지구, 네네네. 그다음에 군포의왕, 네. 안산. 네. 여기 건축 개요를 이렇게 보시면 고층은 거의 없어요. 네. 다 중저층입니다. 네. 사람 살만하게 짓는 거예요. 네, 넓은 네. 땅에. 네. 사실 이렇게 신도시를 통째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면 이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까지 막 그 반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저는 그럼에도 이거 공사비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런 편이고, 네. 그런데 비해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의 집들을 보면 전부 초고층으로 가 있습니다. 네. 이건 오로지 팔아먹는 게 목적이라서 네. 이 뭐 주거가 뭐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 네. 최대한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돈 안 되는 데는 돈 투자를 잘 안 하고 네. 돈이 되는 하여튼 집을 높게 많이 짓는 방식으로 네. 최대한 가는 거죠. 네. 그러니 뭐 지금 이 틀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네.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작해서 네. 이제 작년부터 저도 듣기 시작했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지 네. 어떤 형태로든 주거에 방점을 찍은 주택 정책에 대한 토론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용지에다가는 아파트 짓는 거는 정말 막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우리가 철도 지하화를 하면서 땅이 새로 생긴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팔아서 이제 지하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겠다가 이제 또 하나의 계획인데, 이제 지난번 박은경 의원님 나오셨을 때 시유지가 60%나 해당되는데 권한이 시에 없다. 예, 경기도가 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런 협상하는 그 모든 것에는 경기도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 관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보하는 노력을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이 조용히 있으면 될까 싶은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뭐 저도 찬성인데요. 네. 말씀하신 방식이 그렇다면 네. 당연히 주도권을 시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시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상부 13개의 블록을 만들어서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은 도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시가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가 그렇게 제안해놓고, 근데 이게 중앙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안산시가 지방자치로 근데 권한이 그거를 없다, 이렇게. 쌍 무시하고 거기에 네. 전부 다 철도 관련된 박물관 다 지어 이렇게 결정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주택이 한 6, 7개 블록이 거의 네. 주거단지인데 네. 이거 주거단지 안 하면 상부 공간 팔아먹기도 어렵다라는 게 막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 입장일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러면 1조 7천억 2조밖에 안 되니 네. 안산시 예산이 2조 5천억 가까이 돼요. 네. 1년에 10%씩 그냥 뭐 10년 동안 2천억씩 그냥 꼬라박자. 대신에 그 20만 평을 정말 여기로 이사 올 수 있는 정책 단지로 뭐 정책 뭐 R&D 센터가 됐던 네. 그렇게 개발을 하든지 차라리 그런 것도 논의를 안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13개 블록 만들어서 주거 단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 팔아서 지하로 넣으면 돼. 이것만 우리한테 던져준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이 정권에서 된 게 아니라 사실 오랫동안 그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지하화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초지역세권 개발은 네. 한 15년 정도 이렇게 뭐 이걸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해왔고 네. 그때도 공론화가 모자라서 이렇게 된 건데 네. 철도 지하화는 이거 지하화로 해보자는 거를 국토부가 낸 것도 한 2, 3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그 사이에 안산시에서 후딱 만들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선시장님하고 더 연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전 시장에서 지하화 이야기를 한 거는 예전에 한번 중앙역 개발 네. 뭐 이래가지고 나정숙 의원이 있을 때 네. 중앙역을 지하로 옮겨서 뭐 그쪽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상인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욕만 얻어먹고 그거 네.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철도 지하화하고는 관계없이 중앙역을 지하 개발로 이렇게 옮기자는 거였던 걸로 알고 지금 철도 지하화 이야기는 뭐 한 2, 3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은경 의원님 말씀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이것도 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었고 사실은 이제 이미 국토개발부에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뒤로 물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논의를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아예 안 하고 확정되고 나서 저는 이제 확정되고 나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상부가 어떻게 네, 개발될 네, 거다. 네, 13개 네. 블록 잘라서 이렇게 되고 시민들한테는 다 알렸으면서 네. 그 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까 뭐 충분히 공론화할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네. 그 시간 다 날리고 네. 확정 짓고 나서 이제 꼼짝 못해 네. 이러고 권한만 또 나한테 줘 이런 거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뭐 그래서 조금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뭐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화 사업은. 근데 지하화 위에 지상은 그럼 어떻게 개발할 거냐는 그거는 이제 논의의 여지가 많다. 근데 논의의 여지라는 것도 사실 그 시유주 60%에 대한 그 경기도가 도시계획을 지금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땅은 시유지이고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어떤 공유 공간을 시가 이렇게 지하 개발에 투여하면서도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인가로 환원하지 못하면 결국 참 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얘 백지화시켜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데이터도 약간 다른 이게 너무 좀 확정적으로 좀 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제가 네. 확정된 계획을 봤을 때는 네. 1조 7,500억 정도가 총 공사비였고 맞아요. 2,500억의 상부 개발 네. 그러니까 주거용지나 네, 이런 걸로 네. 만드는 합쳐서 2조 네,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 박은경 의원님 보니까 1조 7,500억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한 2,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네. 개발 계획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웠고 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 그 주거를 그대로 갖고 갈 건지 네. 이런 건 좀 민감하죠 시민 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철도 지하의 가장 중요한 그 당위성을 얻기 위한 명분이 원인은 양쪽 그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민들이 갈라져 있다. 도시가 갈라져 있어서 서로 소통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부를 철도가 지하로 가고 위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 양쪽 고잔 신도시 쪽과 이쪽의 구도심 쪽 사이에 뭐 초지 신도시까지 있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뭐 구도심이랄 것도 없는데 저 뒤편 선부동이나 와동 쪽에 또는 하랑 유원지 뒤쪽의 분들과 이쪽 사람들 간의 소통은 그래서 원활해지는 건지. 그럼 뭐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그냥 말 이어붙이기 같은 느낌이고 전에 한번 그 토론회 때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도시재생에 안산시에 뭐 5군데는 폐기가 되고 뭐 7군데는 추가 발굴이 되고 뭐 이런 설명이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도시 재생을 철도 지하화와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도시 재생하고 철도 지하화는 저는 반대로 보이거든요. 네. 그걸 너무 억지로 연결시킨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지어야 돼.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네. 이렇게 후딱 지나고 음악 들을 시간조차 없이 저희가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리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재건축이 됐던 아니면 뭐 뼈대를 남겨두고 수리를 하던.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될 텐데 여기에 에너지를 그나마도 있는 에너지를 쏟지 않고 여기는 그냥 시장 논리에 다 방치해버리고 공공용지의 주거를 또 손댄다는 거는 정말 기존에 있는 이 시민들한테 너무 무책임하게 책임을 다 넘기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안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이 현황이 어떤지 이거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시에서 좀 받아서 네. 지금부터라도 이게 합리적인 진짜 80만 3천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이 네. 공단 고도화부터 뭐 여러 가지를 건드려서 할 수 있는 길들을 서로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네. 더 많은 토론의 장이 열림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또 같이 주장하면서 안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시민들이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들은 이야기로 또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론회 때 또 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0월에 한 번 더 모이시죠? 네네. 네, 10월 토론회에서 또 많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윤도현의 힘수염 고래 들으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이주의 안산이었습니다. 진행의 정혜실, 초대 손님의 이재용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